강남 납치 살인 사건은 6개월 전부터 계획된 사실상 청부 살인이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코인 폭락 이후 갈등을 빚던 재력가 부부가 이경우의 범행 제안을 받고 착수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은 이번 사건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먼저 제안한 건 이경우였습니다. 피코인 폭락 이후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온 유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A 씨와 그의 남편을 납치해 숨지게 하고 코인을 빼앗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잘해보자 현금 세탁을 도와주겠다며 지난해 9월 착수금 총 7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들 부부에게 받은 범행 자금 가운데 1,300만 원 정도를 대학 동창인 황대한에게 넘겨줬고 황 씨는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공범을 구하며 범행을 계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특히 범행이 실행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이경우와 유 씨가 2차례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함께 피해자의 코인 자산을 확인했고 예상했던 만큼 자산이 없다고 판단되자 이경우가 황 씨와 연 씨에게 살인과 유기를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엔 이경우가 유 씨를 찾아가 도피 자금조로 총 6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 일체에 유 씨의 아내 황 씨도 깊숙이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주범 이경우의 아내도 범행에 쓰인 마취제와 주사기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구속된 코인업체 관계자 유모 씨에 이어서 오늘 유 씨의 아내도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주범인 이경우가 이들 부부의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대포폰 등 관련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로 꼽혔던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오늘 새벽 1시에 구속된 뒤 경찰은 이어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아내 황모 씨를 오전 8시쯤 체포했습니다. 강도와 살인을 사주한 혐의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주범 이경우가 유 씨 부부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흘 전 유 씨 부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서 쓰인 걸로 추정되는 대포폰 등 전자기기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착수금 4천만 원과 관련한 유 씨 측 주장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 씨 측은 이경우에게 돈을 준 건 2021년 9월이라며 범행 1년 반 전이라 사건과 관련이 없고 그저 빌려준 돈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거래와 별개로 지난해 9월 범행을 모의할 당시에도 착수금 명목의 돈이 오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경우가 범행 전후로 유 씨 측을 찾아가 6천만 원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경우가 성공보수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한 건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구속된 유 씨와 이경우의 대지 조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의 뒤에는 급등했다가 폭락한 한 가상자산, 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피해자가 관련 소송을 위해 모은 자료 중에 수상한 리스트를 입수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 28명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었고 또 코인 개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인이 뇌물로 이용됐을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양손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법원으로 들어서는 유모 씨. 납치 살인 피해자와는 당초 피코인에 공동 투자한 인연이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피코인에 30억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개당 약 2,000원으로 시작해 한때 10,000원이 넘었지만 피해자가 숨질 무렵엔 약 1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피코인이 99% 넘게 손실을 보자 양측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시세 조종에 코인을 발행한 재단도 책임이 있다며 증거를 꾸준히 모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이 정상적으로 사업할 능력도 없으면서
코인을 뇌물로 활용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의심했던 겁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확보한 명단입니다. 이름과 소속, 직위, 코인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언론사 편집국장, 교수, 국회의원 보좌관, 환경관련협회 임원 등 28명입니다. 복수의 피코인 업체 관계자는 피코인은 미세먼지 등 공기정화 사업과 관련된 코인인데 여기에 도움을 주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코인을 건네며 정리한 명단으로 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리스트에 나오는 인물 중 일부를 접촉해보니 코인을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코인 측은 해당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해준 분들로 안다며 정부 산하단체를 통해 추천받은 인물로 재단에서 일일이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자문료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코인을 제공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앞서 피코인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코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명단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공직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공직자가 코인 15만 개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피코인 재단은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 사업에 주력한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 관련 공무원 A씨가 피코인 재단 관계사에 보낸 메일입니다. 시점은 2021년 말로 추정됩니다. 회장님 참고만 하세요란 제목으로 미세먼지 저감 실태 불시 점검이란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대외로 유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국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이 공문은 비공개 문건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같은 거 자료는 다 지자체장에 가거나 거 자료는 드렸어요. 협회 인증받을 때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지 다른 건 몰라요. 피해자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피코인 재단이 2021년 7월 A씨에게 입금한 코인 영수증도 존재합니다. 수량은 15만 개, 당시 시세로 약 600만 원 수준입니다. 피코인 재단 관계자는 A씨가 코인 재단 대표랑 매우 친했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함께 있는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관계없어요. 저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거기 사장하고도 보지도 않고. A씨는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공무원을 그만뒀고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JTBC는 올해 초 범행에 가담했던 한 20대 피의자로부터 범행을 모의했던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 20대 피의자는 황대한 연지호 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1월부터 약 한 달 반간 미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카톡에 대화를 남기지 않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가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지난 1월입니다. 황대환 연지호와 함께 피해자의 뒤를 쫓으며 미행할 차량을 렌트하고 운전했습니다. 미행만 하는 조건으로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카톡 등으로 대화하지 않고 모두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행에 사용할 렌터카는 무조건 이 씨 이름으로 빌리도록 했는데 비용은 황대환이 직접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달 반 정도 함께 미행한 뒤 2월 말경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범행 계획이 피해자의 코인을 뺏는 것인지 살인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했다가 강도 예비로 제명을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숨지게 한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허무하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갖고 있던 코인이 수십억 원어치가 아니라 700만 원 정도였다는 걸 알고 나선데요. 경찰은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내일 결정합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황모 씨와 연모 씨는 지난달 29일 밤 피해자를 납치해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이모 씨에게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의 코인 지갑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는 대전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유기했습니다. 이들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 건 피해자가 수십억 원대의 코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코인 지갑엔 피코인 88만 개가 있었습니다. 납치 당일 가치론 700만 원대 수준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한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듣고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원래부터 없었다니 허무하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의 코인은 별다른 도난 흔적 없이 지금도 88만 개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피해자에게 사용한 걸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마취제 등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의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김필중입니다.